제가 제일 맞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얼마나 벌어요? 저의 그릇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주가 안 좋으면 정말 부자 되기 힘들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되게 고민을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돈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 버는 구조는 다 다르고 돈 버는 세팅도 다 다른데 나의 그릇이 이만큼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거나 난 이거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우추 남택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고민해봤을 사주와 재물은 나의 그릇, 나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에 대해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이걸 27년째 하다 보니까 저랑 똑같은 사주를 현재 6명째 보았고요, 그 중에 한 명을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명이 저랑 동일하게 생일이 1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사주가 안 좋으면 정말 부자 되기 힘들까요? 이런 질문에 우리 둘을 항상 고민하고 있죠. 저는 점술가를 하고 있고요, 그 친구는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다른 인생을 살고 있고요, 저와 동일한 사주 6명 중에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둘, 나머지는 거의 다 회사원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특히 30, 40대, 50대 여성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혹은 사업하는 야망이 있는 30대, 40대 남자분들의 주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그릇은 얼마만한가요? 저는 얼마 벌 그릇인가요? 오늘 제가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찍는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와 상관없이 돈을 법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은 사주상으로 재물운이 그다지 있지 않았는데 환경이나 자기의 배움에 따라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또한 제가 압구정 청담동에서 현재 18년째입니다. 그럼 수많은 부자분들과 재벌가분들을 뵀을 거잖아요. 재물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여기서 오행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사주에서 재물을 의미하는 재성이 약하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행은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거든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하듯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벌리게 되거나 돈이 늘어나게 된 것은 법인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법인이란 인격체 때문에 나는 돈이 없어도 되는데 법인은 부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소유와 법인 소유로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 동네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환경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배웠던 것이었습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귀인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준 것은 잘 봐드리고요, 복지를 전 잘 받았죠. 하지만 그분들이 질문,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런데 여기서 귀인을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너구나, 내가 도와줄게 라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1000명에 한두 명도 안 될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귀인이 처음부터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벌고 싶다, 투자를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 고민을 갖고요 계속 사람을 만나봅니다.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보거나 성공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요. 그럼 나의 질문에 세상이 그 사람의 언어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주식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코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는 어떻게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거, 내가 전혀 모르는 생뚱한 얘기를 듣고 있어서 내가 이거 뭐 해야 되는 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 그거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진짜입니다. 의외시죠? 다들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과 생판 모르는 거에 있어서 돈을 버는 거지, 아는 거에서 돈을 벌었으면 진작 벌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오는 사람과요, 뭔가 좀 모자라는 그 딱 하나만 건드려주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만 건드릴 사람이 귀인을 만나서 발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0부터 도와주는 귀인은 절대로 없다. 절대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을 도와주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사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사주의 일관이 나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생해주거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다. 저도 정말 엄청나게 부자분들을 많이 만났죠. 제가 말하는 부자분들은요, 세 자리 숫자가 아니라 자산이 네 자리 숫자 이상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들 중에 저에게 좋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요즘 나는 이런 뷰를
갖고 있다, 이런 데이터를 준 사람이 있고요. 저에게 직접적으로 너 이런 거 뭐 같이 해볼래? 라고 저한테 말해준 사람이 있죠. 둘 다 귀인일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둘 다 귀인입니다. 한 분은 저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 나는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이렇게 해서 상장했어, 이렇게 말하시는 형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손님이건 두 번 오셔서 저한테 말해주건 저한테는 너무나도 고맙죠. 나의 일대기로 어떻게 해서 상장해서 성공을 해서 네 자리 숫자의 돈을 벌었는지 말해주는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 거, 그만한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너는 근데 이거라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제안이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에게 맞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주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주였냐면 그 분의 일간과 나의 사주가 서로 생해주는 일간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귀인 중에서도 유독 어느 특정 사람이 나한테 정보를 주느냐, 나를 바꿔주느냐, 이런 거죠. 물론 내가 촉이 있고 운이 좋다면 그냥 말해주는 사람만 만나도 나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 상생한 사람 만날 때 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원동력을 받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의 상생 원리를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순서로 서로 도와주는 게 상생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저는 많은 귀인분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저와 진짜로 귀인되는 분들의 그 한마디를 꼭 기억을 합니다. 그 꼭 기억하는 것이 그분이 저에게 코칭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일간이 정화입니다. 간목이나 을목 일간을 가진 분들이 서로의 여러분들에겐 인성의 역할을 해줍니다. 목이 화를 생하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기운이 북돋아주고 그냥 한 얘기인데 뭔가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간목 일간이라면 임수 개수 일간인 분들과 가까이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상대방의 일간을 알아요? 하실 텐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어플로 사주 확인해보는 방법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십시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유독 서로 간에 웃으면서 대화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생해주는 오행을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대화할수록 피곤하고 뭔가 저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 게 우리 빨린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은 안 하는데도 경제적 성공이 1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1단계가 일단은 내 집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3억짜리 집이든 5억짜리 집이든 50억짜리 집이든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단계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겐 공통된 오행적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운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고 아니면 주변에 지인이든 혹은 배우자건 아이이건 자신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재성이 약한 분인데 성공하신 경우를 보면 대부분 식상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콘텐츠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인성이 강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하시고요. 이렇게 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들을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귀인을 바란다는 거는 거저먹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노동력이던 뭔가 배려를 하던 문이라도 먼저 열어주던 이러한 인간적인 어트랙션이 서로 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야 근데 너는 이런 것도 하면 너한테는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다. 내가 좀 설레발이긴 하고 굳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너는 이런 거 하는 게 어때? 라고 딱 한마디, 귀인의 필이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거 처음 들었다 해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게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진짜 귀인은 마치 닷을 오리던 계속 이렇게 막 당겨줄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분도 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없죠. 진짜 귀인의 역할은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깨워주는 촉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큰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분이 라이터를 탁 붙여주는 이런 촉매, 시발점 역할을 합니다. 그분이 한두 마디만 해줬는데 갑자기 뭔가 그럼 이건가? 이런 방향성을 딱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서 아이디어가 연쇄적으로 폭발을 일으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분의 정보로도 혹은 저한테 직접적으로라도 말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오행의 상생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재되어 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건조한 나무에 작은 불꽃 하나가 떨어져서 큰 불이 나는 것처럼요. 이렇게 발품과 노력을 무기 삼아 열심히 귀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과 대화 한두 마디가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역마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움직임을 통해서 운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어 아십니까? 상어? 상어가 가만히 있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움직이면서 나의 인생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늘 요즘에 권장하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20대든 60대든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세미나든 스터디 그룹이든 적극적으로 참가해 보십시오. 이런 모임들 여러 개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보시는 거에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처음에 당연히 어색하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는구나 놀라시게 될 겁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사주를 기반으로 한 돈 버는 사주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사람들끼리 사주별로 모이고 조교별로 모임을 일부러 하시라고 권장을 해서 모여드려요. 이런 분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다들 이렇게 느낍니다. 정말로 배운 대로 궁합이 맞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근데 그리고 한 수업이 한 중후반이 끝나가잖아요. 그럼 다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의 이야기와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귀인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주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연습, 미션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운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나의 운이 다음 사람으로 점점 커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오행 구조가 점점 균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죠? 나의 필요한 오행을 찾아요. 그런 느낌보다 더 훌륭한 것이 나를 도와주거나 나한테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오행인 사람의 귀인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가 찐으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오행만 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오행으로 성공하셨거나 돈을 버시는 분들이 나를 만나주고 나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보기엔 나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난 요즘에 이렇게 돈을 벌었어. 난 이런 걸로 해서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 영향력으로 나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그동안에 고여있던 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뒤바뀌는 겁니다. 뭔가 큰 돌을 굴릴 때 누가 확 굴려주겠어요? 탁 밀었는데 우리가 언덕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굴러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는 그 탁 밀어줄 촉매제, 라이터 같은 탁 불을 붙여줄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이런 분들을 귀인이라고 하는데 그 한 끝, 한마디가 실은 귀인의 표식입니다. 특히 30대, 40대 결혼하고 나서나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는 범위가 좁아질수록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스토커마라고 합니다. 시야가 이렇게 넓혀졌는데 이만큼만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정말 사람 관계가 줄어든다고 느끼는데 아이를 낳거나 가정생활 때문에 3, 4, 50대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 못 만난 겁니다. 저는 이런 거를 모임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른 인생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시면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좋은 귀인은 그런 사주를 만날 때까지 해야만 인생이 바뀐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주가 안 좋다고 해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운을 발현시켜줄 사람을 만나러 다녀야 된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어떤 분들과 더 가까워지셔야 될지 혹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따뜻한 인간적인 배려 그리고 대화를 조금이라도 섞어서 그분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분들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그 한마디가 바로 그분의 툭 던지는 한마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꼬꼬마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많은 사장님들의 사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그 사장님의 사모님인 그분의 운으로 저에게 우리 후추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가시면서 한마디를 딱 해주는 그 한마디로 저도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운명을 그리는 남자 황금후추 남색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